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동안 계속 보던 학생들도 있고 또 2주 동안 못 보다가 또 얼굴을 비춘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중간고사도 지나고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 5월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보긴 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또 6월 모의고사도 존재를 해요. 실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수능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모의고까지 보고 하면은 올해 수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도 이제 열심히 또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관련돼서 수업한 내용들을 봤더니 통합 질문 2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죠? 통합 1번 질문이랑 그 다음에 5번 질문인가 이제 오페라 관련된 질문들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2개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 이제 5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번에 봤었던 거 모의고사에서 합법과 작문 부분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또 이제 같이 한두 질문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도 이제 기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미리 한번 본다 생각을 하고 그 5월 모의고사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통합 지문 첫 번째죠. 자, 가는 교재실을 비평문을 작성하기 위한 교지 편집부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다. 그렇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평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대화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 1이 얘기를 하죠. 자, 지난번 회의 때 비평문의 주제로 새로운 문화 전파 현상인 밈에 대해 다루기로 했던 것 기억나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쵸?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질문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뭐다? 바로 지난번 회의 때 비평문의 주제로 새로운 문화 현상, 전파 현상인 밈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지난 회의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혹은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밈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보니까 학생 1이 사실상 이제 사회자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2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다 알지?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은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책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생명 전달의 단위인 유전자처럼 문화가 전파되는 단위로 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자, 학생 2가 뭡니까?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바로 밈이라는 말의 유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래를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전문가의 바로 뭡니까?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는 밈이라는 말의 유래를 설명해왔고, 여기서는 바로 전문 서적의 내용을 인용해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이 얘기합니다.
난 밈이 요즘에 생긴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학생 3은 지금까지 자신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학생 2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3은 바로 뭐다? 학생 2의 발언을 통해서, 그쵸? 바로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고 있는, 바로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단원에서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 이 발언이 얘기하는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선지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밈 영상을 조사해보니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주로 누군가를 놀리거나 재미를 주기 위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요즘 유행하는 밈 영상을 조사해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학생이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로 뭐다? 여기서 학생 3은 바로 자신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최근, 그렇죠? 밈 사용의 추세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추세를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유래와 조사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비교, 대조를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쵸? 자신의 뭡니까? 그 조사한 내용을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학생 1이 얘기합니다. 나도 밈이 그냥 유머 영상을 다르게 부르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자, 여기서도 지금 학생 1도 학생 3과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학생 2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을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왜 밈이 유행하게 되었을까? 자, 여기서도 지금 이 학생은, 자, 학생 3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반면에 학생 1은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 이 질문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그런데 갑자기 왜 밈이 유행하게 되었을까? 즉 바로 뭐다? 밈의 유행 원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에서 지금 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밈이 왜 유행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해서 화제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역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밈의 유행에는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매체 자료들이 밈이란 이름으로 유행하게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학생 2가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학생
이가 생각한 밈 유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 3은 얘기합니다. 밈이라 불리는 영상들이 기본적으로 웃음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많은 사람이 즐기고 공유하는 게 아닐까. 즉, 밈이라고 하는 영상들의 속성 자체가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웃음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다? 학생 3이 생각한 밈 유행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생 2와 학생 3이 각각 한 가지씩 밈이 유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답시다. 그래서 일으키다 보니 많은 사람이 즐기고 공유하는 게 아닐까. 또 일상 속 스트레스를 영상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자, 그래서 학생 3은 두 가지 이유를 같이 제시를 했죠. 바로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영상을 통해 해소를 하기도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 1이 또 얘기합니다. 그렇긴 한데 밈 영상 중에는 불쾌할 정도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바로 밈 영상의 바로 문제점을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까지는 바로 뭡니까? 밈 영상이 유행하게 된 원인을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바로 뭐다? 밈 영상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라는 걸로 화제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죠. 그러면 학생 1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바로 뭐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오히려 대화의 주제를 자꾸 이끌어가주는, 화제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학생 1의 주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에서도 이 학생 1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2가 얘기를 합니다. 좋아, 지난번에 어떤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밈 영상을 봤는데, 자, 여기서 지난번에 어떤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밈 영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지금 학생 2는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웃음보다는 불쾌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학생 1의 그쵸?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밈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실수가 밈 영상으로 번져서 고통을 당했던 연예인의 사례를 보면, 자, 밈의 대상이 된 개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 또 밈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루고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 자, 여기서도 보면 밈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루어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기사의 내용을 인용을 해옴으로써 역시 학생 3도 학생 1이 제시했었던 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학생 1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을 비평문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자. 그러면 자, 무엇에 대한 비평문? 바로 밈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 자, 이것이 바로 비평문의
중심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거기에 플러스 바로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를 하고 함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평문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생 1이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 1은 바로 뭐다? 비평문의 내용 구성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가 또 얘기합니다. 조화구세 내용이죠. 자, 밈에 대해 연구한 전문 학술 자료에 따르면 밈을 즐길 때 밈의 출처와 밈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 자, 학생 2가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뭐다? 밈을 즐길 때 밈의 출처와 밈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 바로 학생 2가 제시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 2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밈에 대해 연구한 전문 학술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전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를 통해 어떻게 밈의 문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이 얘기합니다. 밈에 담긴 의도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학생 2의 생각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동의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밈에 담긴 의도도 중요하지만 밈이 유행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 3이 생각한 대안은 바로 뭐다? 바로 밈이 유행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학생 3이 제시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밈이 유행한 사회적 맥락과 수용자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밈 문화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했죠. 자, 나도 동의해. 그래서 학생이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밈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 유사한 영상을 같이 보게 돼서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는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다? 나는 밈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 유사한 영상을 같이 보게 돼서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도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 1도 자신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밈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학생이 너 맞아.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밈 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대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것에 대한 정보만 계속 듣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맞다 혹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요즘 들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게 타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영상만, 나와 생각이 같은 영상만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3이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비평문에 반영해보자. 그쵸? 자, 그러면 바로 뭐다? 밈에서 더 빠져들어서 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요 내용을 비평문에 반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평문의 내용이 이 부분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뒷받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더 찾아서 설득력 있게 비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객관적 자료도 함께 우리가 제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좋아. 그럼 너희들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오늘까지 보내줘. 다음 회의 때까지 오늘 나온 의견과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서 비평문을 작성해 볼게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작성을 한 비평문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봅시다. 밈이란 영국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하듯 문화가 전파되는 단위를 밈이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전파되는 단위가 바로 무엇이다? 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바로 밈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의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앞에서 학생 2가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영국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 이기적 유전자를 라는 책에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쵸, 바로 전문 서적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바로 뭐다? 학생 2의 발언이 반영이 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의 밈은 모방성과 복제성, 진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밈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대화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바로 뭐다? 이 밈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어떻게? 그렇죠. 바로 학생 2의 발언을 토대로 그렇죠. 심화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심화 내용은 바로 뭐다? 밈의 성질, 모방성과 복제성, 진화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제 변형되어 전달되는 표현들을 밈이라 통칭하게 되었으며 조롱이나 풍자를 담은 매체 자료들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최근의 밈에 대한 의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학생 3의 조사 내용을 반영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학생 3이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뭡니까? 웃기거나 이런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을 밈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했었던 학생 3의 내용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문단이었고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바로 뭐다? 밈이라는 그렇죠? 밈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의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의 밈으로 자신의 상황을 손쉽게 전달하거나 그날의 감정을 해소하는 용도로 밈을 활용하고 있다. 사소한 밈 하나로 웃음이 터져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그런 밈이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바로 밈이라고 하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바로 밈의 긍정적 측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처럼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밈이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밈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학생이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지금 글을 쓸 때는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스마트 기기의 발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밈을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 현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이렇듯 밈이라 불리는 매체 자료들이 유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 자, 이것이 바로 밈 유행의 원인 첫 번째로 제시를 했고, 이것은 아까 앞에서 뭐였다? 학생 2가 제안한, 그쵸? 스마트폰을 확장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변화된 디지털 환경이다 라고 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밈을 즐기는 게 꼭 폰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블릿도 있고 컴퓨터로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쓰죠. 자, 스마트폰을 통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재미있는 밈은 바로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밈은 화제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 욕구에 따라 밈이 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사회적 연결 욕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인 두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보면 밈 영상을 보며 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내용은 누가? 바로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최근 땡땡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앞에 대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땡땡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바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밈을 접한 경험자의 약 90%가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밈은 주로 대상이 되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희화함으로써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밈의 대상이 된 특정 인물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조사 자료를 통해서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밈의 문제점, 바로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1이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 2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거, 학생 3이
그렇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믹스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학생 1, 2, 3이 그렇죠.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밈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롱이나 희화화에 동참하게 된다. 또한 세모세모대학교 이땡땡 교수의 밈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전문가의 지금 서적, 책을, 전문 자료를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전문가의 그렇죠. 연구 자료 그렇죠. 서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면 단순한 재미로 만들어진 밈에 과몰입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확증 편향에 빠져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뭐다? 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방안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근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밈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와 사회적 맥락에 대해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밈을 부정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밈의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시된 해결 방안은 제작자의 의도를 보자라고 하는 거는 학생 2가 제시했던 내용이고 사회적 맥락을 보자라고 했었던 것은 학생 3이 제시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학생 2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지만 바로 뭐다? 전문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밈이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단순히 웃어넘기며 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밈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공유되어 퍼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밈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용자까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왜곡하거나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바로 너다. 밈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밈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즉 근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밈이 유행하게 된 사회적 맥락이나 수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밈을 현명하게 즐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바로 밈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의 필요성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5문제를 후딱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교재에는 지문이 연달아 있을 건데 뒤에 보면 또 문제가 있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부터 풀고 해결을 한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 풀었습니까? 1분 뒤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 내용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문제를 통해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해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학생 1이 우리가 토의나 토론으로 치면은 사회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에서는 물론 일반적인 토의나 토론과는 달리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도 하고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또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인물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화제에 대한 이전 회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쵸?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바로 제일 첫 번째 그 대화에서 나왔었죠. 그쵸? 우리가 지난 회의 시간에 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전 회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며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 학생 1도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기는 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바로 뭐다? 나도 한번 밈을 보게 되니까 자꾸 빠져들게 되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뒤에 나오는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학생이 개인적 경험을 공유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바로 밈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한 것이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두세 개의 경험 이상이 다 공유가 됐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어떠한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자, 화제에 대해 자신이 잘못된 배경 지식을 갖게 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잘못된 배경 지식을 가졌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배경 지식을 바로 뭐다?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알맞은 선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 1은 나도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혹은 뭡니까? 막 수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겠죠. 자, 4번. 화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문제점을 비평문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 요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을 좀 잘 봐야 돼요. 화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 즉 부정인 거죠. 관점에 문제점 또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화제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화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즉 비판적 관점의 문제점이니까 지금 이 글은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하는 건 틀렸죠.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밈 현상을, 그렇죠?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비판적 관점을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든지 혹은 화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비평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정의 부정은 결국 긍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부정 중에 하나를 지워서 부정 한 개만 남겨뒀을 때 4번 선지는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말을 조금 바꿔 놨더니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5번. 공신력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한 사람은 학생 1이 아니라 학생 2가 했었던 행동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A, B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A 부분에서는 바로 뭡니까? 밈이라고 하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위로 잠깐 올려보면. 자, A는 밈의 유래를 설명했었던 바로 그 부분. 그 다음에 B는, 그쵸, 바로 비평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다? 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자라고 했었던 그 내용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제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학생 1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며, 그쵸? 동의하며, 그쵸?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주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개념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고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2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존 배경 지식을 수정하며, 그쵸? 학생 2가 제공한 정보가 바로 뭐다? 밈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 배경 지식을 수정을 했었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최근에는, 그쵸? 밈의 의미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제안에 동의하며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제안에 동의했다. 맞아요. 항상 앞에 보면 조화무새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역시 맞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제 저번에 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틀린 건 바로 뭐다?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하지 않았죠. 요것만 싹 빼면은 어떻게? 완전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전문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대안을 그냥 바로 제시했지, 이것이 이런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며,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뭡니까? 물론 이제 그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 동의를 했죠. 그런데 객관적 근거를 통해 주장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3은 객관적 근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2가 객관적 근거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내 생각에는 오히려 그 밈이 유행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만 얘기했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5번. A와 B에서 모두 학생 2는 학생 1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자, 학생 2는 학생 1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한 거는 맞아요. 그쵸? 왜? 앞에서 A 부분에서도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내용을 가져왔었고, B 부분에서도 바로 뭐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틀린 거는 바로 뭐다?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혹은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다음은 가회 대화를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을 작성하기 위해 새로 세운 장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대화 내용의 메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문화가 전파되는 단위로 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그렇죠? 요거는 누가? 바로 학생 2가 제안을 이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장문계에게는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에 제시된 밈의 개념과, 그쵸? 요 생각을 반영을 해가지고 밈의 개념을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특성도 추가해서 소개했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아까 앞에서 밈의 특성에는 모방성, 그 다음에 복제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자, 2번.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학생 2가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학생 2가 우수고등학생 학생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밈의 유행 원인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그쵸? 지금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얘기했지만 의미를 더 어떻게? 스마트폰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렇죠? 의미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밈이 웃음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학생 3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밈의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렇죠? 긍정적 영향, 긍정적 측면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문단의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밈은 현재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뭡니까?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렇죠? 자, 4번. 밈 영상 중에는 불쾌할 정도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학생 1이 제기했었던 문제점이었죠. 자,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안은, 그렇죠?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안은 존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사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우면 답이 됩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선지가 돼요. 알겠습니까? 왜? 마지막 문단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5번. 밈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를 확인하고 밈이 유행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제작자의 의도를 확인하라고 했었던 것은 학생 2가 했었던 말이고,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라고 한 것은 학생 3이 했었던 말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쵸? 이게 바로 뭐다?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대안을 마지막 문단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글을 마무리한다도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비평문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기의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얼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보기에서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의 내용들도 우리가 미리 답을 달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첫 번째. 의견이 될 때는 쟁점이 드러나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선지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앞에서 보면 내용 중에 뭐 밈의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했었고 부정적인 측면도 얘기했으니까 쟁점이 맞다. 문제 선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의문이 가게 되면 일단 세모를 쳐놓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합시다.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가? 그쵸? 자, 쟁점이 바로 민 문화에 대해서, 그쵸? 이 글은 비평문 자체의 중심 화제가 바로 뭐였다? 민 문화의, 그쵸?
부정적 측면을 다루자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 글을 쓴 글쓴이의 뭡니까? 시각, 관점은 바로 뭐다?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도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문제점의 문제라고, 비판하는 그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을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이 글은 기본적으로 민문화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객관적 자료가 두 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연구, 설문조사 결과랑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연구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고한 객관적 자료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가? 역시 맞다고 볼 수 있죠. 왜? 설문조사 결과도 그냥 설문조사가 아니라 무슨 대학교에서 실시한 어떠한 조사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했었고, 전문가의 연구 내용도 무슨 대학교에 무슨 교수가 저술한 뭡니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자신의 관점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역시 이것도 맞죠.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문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제작자의 의도와 플러스 생산된 사회적 맥락을 올바로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첫 번째 평가 기준을 빼고는 사실상 우리가 답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1번 봅시다. 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이 드러나 있다 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1번에서 세모를 쳤기 때문에 얘도 사실 세모 쳐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여기서 세모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는 살짝 어거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왜?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글에서는 밈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다룬 거지 이걸 쟁점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세모를 한번 쳐놔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번부터 보다 합시다. 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적 수용 태도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문제점을 인식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비판적 수용 태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은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저명한 학자의 저서에서 언급된 개념을 바탕으로 저명한 학자의 저서에서 언급된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책? 개념적인 것을 얘기했으니까 바로 뭐다?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인용을 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제일 마지막에 제시된 대안이 뭡니까? 자신의 주장이었죠. 이 대안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 객관적 자료는 뭐였습니까? 바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뭐다? 그거 설문조사 결과랑 그 다음에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었죠. 그쵸? 즉 우리가 요거를 두 개를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앞에 말도 맞고 뒤에 말도 맞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은 바로 여기 있죠. 즉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연결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에서 언급한 거는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었고 이거는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만 맞는 거지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일어났다라는 연결은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선지가 사실은 조금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선지이긴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서 1번을 선택한 학생도 은근히 많은 거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지금 각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의 내용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3번은 맞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 얘가 얘를 이루었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4번. 의견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와, 그쵸? 교사 결과를 사용했었고, 연구 결과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라는 점에서 참고한 객관적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맞죠? 그쵸? 자, 5번. 비판적 완곡을 바탕으로 밈을 현명하게 즐기는 태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쵸?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했었던 대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완전히 틀린 거는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보기를 나의 마지막 문단으로 고쳤을 때 반영한 선생님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조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뭐다? 이걸 바로 두 글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결국은 이걸 묻는 거죠. 국어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국어를 하다 보면은 황당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문제를 단순화시킬수록 오히려 답이 명확하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국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문이 시가 나왔는데 시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런 것들 위시를 연극 대본으로 혹은 영화로 각색하려고 한다. 이때 영화로 각색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죠. 그쵸? 사실 이 문제 시를 영화로 완전히 다른 장르로 각색할 때는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떤 내용도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뭘 묻는 거냐? 두 개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걸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학이든 독서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일부러 위에 글을 가지고 왔어요. 밑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밈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와 사회적 맥락에 대해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밈을 부정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따라서 밈에 대해 쭉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은 완전히 동일하게 그렇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밈이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즐겨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밈이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단순히 웃어넘기며 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또한 밈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공유되어 퍼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밈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용자까지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왜곡하거나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부분에서 제시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앞에서 얘기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그렇죠?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차이가 난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봅시다. 그러므로 밈이 유행하게 된 사회적 맥락이나 수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밈을 현명하게 즐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즐겨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신들이 제안을 했었던 바로 뭐다? 대안을 재강조하고 이것을 재강조하는 방법으로서 뭐다? 필요성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 대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글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뭐다?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뭐다? 주장을 재강조 혹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역설법 할 때 역설 아닙니다. 강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죠? 선생님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밈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고, 자, 구체적 사례가 추가되었지 않았죠. 그쵸? 자, 그래서 밈의 유행 원인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요약적으로, 자, 유행 원인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 문단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2번. 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대조했다. 이거는 오히려 앞부분에 있었지 마지막 부분에는 없었죠. 그쵸? 이 문단 쪽에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밈을 보다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비판적 수용 태도를 강조하면 어떨까? 요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재강조하고 필요성을 역설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밈을 비판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하고 이유가 추가되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밈을 즐기는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답을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쉽게 답이 찾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밈의 매체적 특징.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밈의 사례. 이것도 제시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자, 5번. 밈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오히려 이유로 제시된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밈의 현대적 가치? 이런 것도 역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거 통합 2개 하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네, 느낌이. 자, 화장실도 갔다가 15분 쉬었다가 8시 5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겠죠?